안녕하세요. 내부 실리콘 시공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금성코킹입니다. 오늘 일산 현장 다녀오고 있는 중인데요. 서부간선에 들어서니 언제나 그렇듯이 길이 꽉 막혔습니다. 제초 도착 예정 시간은 대략 1시간 10분이었는데 지금 2시간이 돼도 뭐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다. 언제나 이 서부간선은 차가 많이 막히기로 유명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 유료도로는 이용을 하지 않는데요. 층고가 너무 높아서 조금 폐쇄공포증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 트인 오픈된 도로를 조금 늦더라도, 그리고 비용도 절약이 되죠. 2,800원입니다 유료도로.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또 촬영을 하는 이유는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마케팅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마케팅이 이게 굉장히 저는 일을 하다 보면서 느낀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처음에 실력만 좋으면 일은 따라서 올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습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케팅이었어요. 아니, 일이 없으면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은들 소용이 없겠죠. 실예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현대 하청업체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하청업체 직원들 중에 당시에 가장 몸값이 높았던 시급이 그때 $25 정도 됐었죠. 10년 전이니까 많이, 그 당시에도 저희 회사가 그 정도는 주지 못했었으니까 높았던 그런 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금형 파트예요. 금형이 그만큼 중요했던 게, 차를 한 대 생산을 하려면 금형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또 금형이 제조가 돼서 나왔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보수 수정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테슬라가 차를 만들었을 때 가장 놀림거리가 됐던 게 단차 문제였었죠. 그런 단차가 없이 매끈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형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높은 몸값을 받던 금형을 하시던 분들이 다 나왔어요, 이제 회사에서. 이윤즉 전기차가 요즘 많이 대세죠. 전기차로 가면서 예전에 휘발유 차를 만들 때, 내연기관 차를 만들 때 쓰던 금형의 숫자가 한 30% 정도 줄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물론 경력도 있고 몸값도 비싸신 분들이 정리의 대상이 됐고, 그로 인해서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그렇게 큰 경쟁력이 없으신 분들은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퇴출이 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기술이 좋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 금형 파트면은 그래도 좀 많이 인정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분들도 일이 없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무용지물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분 지금 친척집에서 잠깐 음식점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쿠팡에서 물류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 임금을 받던 분이신데, 참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해가고 있죠. 근데 그분이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형 알다시피 금형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파트는 아니에요. 금형 그런 파트가. 일단 각설하고
이 정도로 기술이 있지만은 그 필요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근데 그렇다고 그냥 뭐 그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발전을 하는 게 마케팅이겠죠. 마케팅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매출이 크게 다르게 됩니다. 뭐 제가 몇 번 수차례 얘기해 드렸듯이, 제가 지금 알고 계시는 실리콘 사장님들만 해도 지금 10손가락에 들죠. 그분들도 다들 그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인데, 근데 지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이 나올 때마다 좀 일을 드리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근데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3월달은 너무너무 바빠서 뭐 이렇게 숨 돌릴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상가 100평짜리 하나 끝내고 들어와서 한 9시 반 정도에 그냥 골아 떨어졌습니다. 골아 떨어졌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 6시 정도 됐더라고요. 여태까지 이렇게 일찍 제가 잠에 들은 적이 없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상가를 11시에 도착해서 오전 작업을 했고, 오전에는 마포에 들려서 작업을 했었죠. 그러니까 두 군데를 뛰었던 건데, 이렇게 좀 일이 많다 보니까 이 피로가 누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좀 어제는 힘든 게 아니라 좀 오랜만에 간만에 푹 잠을 잤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런 마케팅이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느냐, 모든 그 직종마다 또 차이가 있으니까 마케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잘 따라야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실리콘을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저는 시간 약속 일정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정확하게. 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한 몇천 건 작업을 했는데, 시간 약속인 경우죠. 제가 시간 약속을 어긴 적은 없었고요. 일정도 뭐 지난주 한 3주 됐죠. 벌써 3주 전에 와이프가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제가 일정을 연기를 하고 좀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취소도 했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일정을 잡으면 뭐 미리 사전에 또 가기 전에 연락도 드리지 않아요. 연락 드리지 않고, 만약에 연락을 안 드렸는데 갔을 때 뭐 사정이 있다 그러면 저도 손해를 보는 거고, 뭐 그분하고의 그 관계는 끊어버립니다. 그런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신다면 뭐 저하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렇듯이 저는 시간과 일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일정을 주신 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저하고 거래를 하셨던 사장님은 저한테 미리 오는 거 맞냐 그런 식으로 확인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이번 주에 뭐 문제 없죠? 뭐 그런 식으로 확인 전화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었을 경우에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런 방침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고객하고의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이로 인해서 계속 관계를 연결해 갈 수 있다, 확대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리콘 시공이 뭐 기술자라서 실리콘 시공만 잘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오산일 겁니다.
이 실리콘 시공은 사람하고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 뭐 실장님이라든가 인테리어 사장님들이 저와 만났을 때 편안한 그런 기분,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은 좀 그렇고, 품질에 대한 뭐라 그럴까, 좀 그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게 있죠. 그런 거를 불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거를 제거를 시켜주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이 안 좋아요. 그날은 어째 물론 좀 엄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이제 나가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 분이 아닌 이상 그냥 뭐 이 정도면 됐다는 그런 식으로 그냥 방관을 하시는 분들도 거의 많이 계시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100%이기 때문에 품질은 어찌됐든 이 사람이 이 분야에서 기술자이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요구하는 품질의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유대관계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색상을 선택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색상. 실리콘이 요즘에 보면 브랜드별로 색상이 달라요. 그리고 요즘엔 또 아덱스가 대세가 돼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덱스라는 거는 매주 3개 맞춘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일을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은, 기타 색상 그런 것들은 작업자의 그리고 실장님의 그런 그 선택이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장님의 그런 그 선택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맞고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얘기를 드리고, 근데 바로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샘플 시공을 해서, 그리고 샘플 시공할 때도 어떤 한 10cm 정도 시공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시공을 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타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색상을 선택을 해서 샘플 시공을 해 드렸을 때 그거에 대한 반론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저도 확신이 쓰기 때문에 그런 색상을 제가 선택을 한 거고, 샘플 시공까지 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 게 만족감이에요. 색상 선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이 색상 선택이 잘못되면 그날의 현장에 거의 모든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께도 마찬가지죠. 두께도 만약에 그 얇게 가늘게 시공을 해야 될 부분을 두껍게 시공을 했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렇듯이 고객하고 시공을 할 때 의사소통, 색상에 대한 두께에 대한 두께 결정에 대한 의사소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만약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외국인이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그 의사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삼천포로 빠지지만은, 저는 이 실리콘 시공만큼은 외국인이 들어올 수 없는 분야라고 좀 믿고 있어요. 이런 정도의 미묘한 그 차이에 대한 의사소통을 진행을 하려면 그 나라의, 우리 특히 한국어죠. 한국어에 대한 그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세한 그런 내용, 그런 어감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달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인이다, 뭐 베트남인이다, 그런 분들이 실리콘 시공 능력을 좋은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부 실리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은 쉽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추가 오더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일에 대한 그런 일머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꼭 요 실리콘 시공만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것들을 또 작업을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화장실을 실리콘 시공을 하는데 언제나 매지 부분을 보시면 매지가 그 세 점이 만나는 곳이 뭉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너가 직각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거의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거를 하고 시공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위에다가 시공을 하게 되면 이 실리콘 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코너, 특히 세 점이 만나는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그런 일머리라든가, 물론 뭐 이건 일머리랑 조금 다른데 그걸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 모르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잘못 건들면 타일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타일이 깨져버리면 이건 뭐 실리콘 시공 하루에 30만원 벌러 왔다가 그거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코너에 뭉친 타일을 제거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능력은 본인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처음에는 뭐 칼로 살살 제거를, 왜냐하면 매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연약한 시멘트라 굳기 전에는 칼로 해도 충분히 제거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간혹 뭐 시멘트로 뭐 작업이 된 듯한 굉장히 굳은, 뭐 줄을 만들 때 그 배합이 잘못됐겠죠. 그런 식으로 굳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변기 뒤쪽은 100%라고 보면 되죠. 변기 뒤에는 너무나 많은 그 코너에 시멘트들이 뭉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거를 하지 않고, 근데 제거가 쉽지가 않죠. 변기 뒤니까 공간이 나오질 않아요.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거가 쉽지 않다. 근데 이런 하나하나 작업하는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품질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모든 나음광명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추가 오더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결코 이것도 쉽게 봐서는 안 될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운전하십시오. 이런 일머리는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저는 그냥 하나의 예를 들은 거지 꼭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중문 뒤에 실리콘 시공을 해야만 했어요. 중문 뒤에 실리콘 시공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중문이 덕하니 지금 걸려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문을 탈거를 해야 시공이 제대로 된 시공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중문을 탈거를 안 하게 되면 그 중문, 왜냐하면 중문 바로 뒤에 신발장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나오질 않아요. 공간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중문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그 틈새를 실리콘 마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중문을 제거를 했죠. 그런데 중문 제거를 분해를 하는 게 쉬운 일이냐?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중문은 한번 제거를 잘못 탈거를 하게 되면 끼지 못해요. 그리고 끼는 과정에서 도배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그 분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저도 뭐 중문을 뭐 분해를 많이 해봤으니까 뭐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만은 그런데 이거를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중문까지 시공하는 방법을 배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머리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중문을 탈거를 할 때 그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었는지를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합할 때 다시 원위치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리고 정저기야 뭐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두는 뭐 그런 정도의 그런 그 능력은 있어야지만이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그 부분이 뭐냐면 그 타일이 시공이 됐었어요. 근데 보양제를 덮어놓은 상태였었고, 보아하니까 작업자가 보양지를 발로 밟고 나가면서 현관쪽으로 미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중문을 설치를 하게 되니까 타일이 밀려서 쫄대 부분이 한 1cm 정도의 갭이 생긴 거예요. 가운데 부분, 물론 뭐 측면, 양쪽 측면 그런 데는 한 2, 3mm 정도 됐겠죠. 그런데 이미 타일은 땅땅하게 굳은 상태고, 그 상태에서 바로 내일이 입주인데 좀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타일은 연회색으로 타일로 시공이 됐던 타일 작업이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중문을 바로 탈거를 해서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상 없이, 만약에 누가 뭐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모를 정도로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 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고객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제대로 바로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타일을 다시 깔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또 난리가 또 나는 거죠. 일단 고객 가구의 이사 날짜를, 마감 날짜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관이다 보니까 얼마나 또 불편하겠습니까? 혈관의 타일이 마르기까지도 양생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완료가 될 때까지. 그리고 또 뭐 타일 사장님 불러야죠. 이런저런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누가 밟았는지 어찌합니까? 그러면 또 인테리어 사장님의 손해로 연결이 바로 되는 거죠. 이렇듯이 이 다 시공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 하나하나 모여서 저 나름대로의 마케팅의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저랑 거래한 업체의 사장님들은 다른 사람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뭐 특히 뭐 까진 것들이라든가 그런 건 다 조색에 맞춰서 제가 조색을 하죠. 실리콘 색상이 저는 많이 있으니까 조색을 해서 필름 까진 부분들을 갖다가 커버를 해드리면 그분들이 그게 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필름 사장님 불러야죠.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또 출장비 또 물론 뭐 그냥 대부분 오시지만은 또 출장비도 또 주셔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제가 가서 바로 처리를 해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뭐 길이 뻥 뚫렸어요. 아까까지는 정체가 심해서 유튜브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자마자 조금 지나자마자 이제 뻥 뚫려서 시원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케팅 방법이라 그래서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을 계속 지켜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래하셨던 분들이 계속 주문을 줌으로 인해서 일이, 저는 거래처가 또 많으니까요. 이게 만약에 거래처가 10명이다 그러면 한계가 있겠지만은 저같이 뭐 200군데가 넘는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한 군데에서 한 달에 하나가 아니라 뭐 3달에 한 개를 한다 그래도 또 뭐 연락은 또 오시니까, 그래서
계속 연결이 돼서 매달 모든 날의 일정을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 그래서 이게 다는 아니지만은 또 제가 하는 그런 또 기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실리콘 시공일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다방면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시고 작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 차달이 가급적이면 타지 마시고요. 저는 상가 거래처 사장님 상가만 갑니다. 개인 상가 요청하시는 것들은 가지 않고요. 저도 그래도 나름 기준을 정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상 여기까지 마케팅, 금상뽑기의 마케팅은 과연 어떤 방법일까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다시 촬영 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뽑기였습니다.